안녕하십니까? 세상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고 엄청난 병원비 청구서를 받아들고 절망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건강보험 제도가 있는 한국인의 시선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풍경이죠.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에서 병원비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거대하고 복잡한 미로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의 제도를 알아보는 것을 넘어 건강이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사회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지식을 더 많은 분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2010년에 시작된 오바마 케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건강보험 개혁법입니다. 이 법이 등장하기 전 미국의 의료보험 시장은 그야말로 정글과 같았습니다. 보험사들은 가입 희망자의 과거 병력을 샅샅이 조사해서 암이나 수술 기록 같은 기왕증이 있으면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또한 평생 동안 보험사가 지불해주는 의료비의 상한선을 두어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는 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첫째, 더 이상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둘째, 평생 보장 금액의 한도가 사라져 큰 병에 걸려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셋째, 자녀들이 부모의 보험에만 26세까지 함께 머물 수 있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같은 기본적인 예방의료 서비스는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이상적인 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한 사람의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연방 빈곤선입니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이 소득 기준에 따라 미국인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저소득층입니다. 연방 빈곤선의 138%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만 원 미만일 경우입니다. 이들은 메디케이드라는 정부 의료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습니다. 보험료는 물론 병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의료비를 정부가 대신 내주기 때문에 사실상 무상의료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고소득층입니다. 연방 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로 이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100% 자신의 돈으로 비싼 보험료를 감당해야 합니다.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그룹은 바로 그 사이에 낀 중산층입니다. 연방 빈곤선의 138%에서 400% 사이의 소득을 가진 이들은 정부로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 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기도 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보조금이 줄어들어 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가진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보험이 있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바로 본인 부담 최대 상한액 때문입니다. 이는 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아무리 큰 병에 걸리고 비싼 수술을 받더라도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 상한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가까운 중산층의 경우 이 상한액이 개인은 약 3,150달러, 가족은 6,300달러 정도로 비교적 낮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조금 더 높은 중산층으로 올라가면 이 상한액은 개인 약 7,350달러, 가족은 14,700달러까지 치솟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층에 가까운 중산층은 개인이 무려 9,2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만원, 가족은 18,400달러, 약 2,500만원을 1년 안에 본인 돈으로 직접 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유료 파산이 발생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 평범한 중산층이라도 가족 중 한 명이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리면 이를 계속하기 어려워 소득은 끊기고 동시에 1년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유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모아둔 저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결국 집을 팔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은 주 의료보험 외에 보조보험에 추가로 가입합니다. 암, 심장마비 등 특정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약속된 목돈을 지급해주는 보험으로 주 보험의 높은 본인 부담금을 메우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득이 높아 정부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건강한 고소득층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들에게는 몇 가지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저축계좌가 연계된 보험입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본인 부담 상한액이 매우 높은 보험에 가입하고 대신 세금 혜택이 있는 별도의 저축계좌에 매년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방식입니다. 이 계좌에 쌓인 돈으로 작은 병원비를 해결하고 혹시 모를 큰 병에 대비하는 것이죠.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저축액만큼 소득 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배상보험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건강보험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보험이 병원의 의료비를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라면 배상보험은 가입자가 특정 진료나 수술을 받았을 때 병원비 액수와 상관없이 약관에 정해진 고정된 금액을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 진료 시 100달러, 응급실 방문 시 400달러, 입원 시 하루에 1,000달러를 지급하는 식입니다. 이 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내가 원하는 의사나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정해진 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차액은 모두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오바마케어와 달리 과거 병력이 있거나 현재 건강하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건강에 자신 있는 고소득층이 중대질병보조보험과 함께 가입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복잡한 의료보험 시스템을 소득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저소득층의 메디케이드부터 소득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중산층의 오바마케어, 그리고 세금 혜택이나 현금 보상을 우선시하는 고소득층의 선택지까지. 이는 마치 사다리의 어느 칸에 서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의 단일 보험 체계에 익숙한 우리에게 미국의 시스템은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비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다른 나라의 제도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회의 안전망의 소중함과 건강이라는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